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새해 운세를 너무 믿은 나머지 1월 한 달 동안 완전히 미쳐버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운세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건 1월 3일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작됐어요. 설 명절 대목을 맞아서 마트에서 무료 운세 이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역술가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신년 운세를 봐준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갔었어요. 남편, 딸 예은이, 그리고 친정 식구들인 엄마, 오빠, 언니까지요. 마트 입구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더러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간 아깝다고 했는데 다들 재미로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을 섰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30분이 우리 가족의 1월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서 운세를 본 사람들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다고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요. 역술가 선생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생년월일을 말하면 사주를 봐주시는 방식이었죠. 먼저 엄마가 들어가셨어요. 10분쯤 후에 나오신 엄마 얼굴이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들으셨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오빠 차례였어요. 오빠는 평소에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진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나와서도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언니가 세 번째였어요. 언니는 나오자마자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대박이라고 선생님이 자기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올해 큰 변화가 온다고 했대요. 남편도 들어갔어요. 나와서는 피식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딸 예은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간단하게만 봐주셨어요. 나와서 예은이가 신나하더라고요.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대요.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들어가서 생년월일을 말했더니 선생님이 사주를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특히 1월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 결정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그 거짓말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고 나왔어요. 뭐 점술가들이 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오니까 가족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고요.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선생님이 올해 직장에서 큰 기회가 온다고 했대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가족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테이블에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달력이랑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올해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해라고 하셨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요. 1월 한 달 동안 가족 모두가 특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규칙이냐고 물었죠. 엄마가 노트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가족 전체가 노란색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둘째, 집 현관에 붉은 천을 걸어야 한다고요. 셋째,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서 절을 3번 해야 한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미신이냐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으시냐고요. 근데 엄마 표정이 진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적이 없었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를 정확하게 맞춰서
엄마가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뭘 낮추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셨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뭔가를 부탁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맞춘 거겠지만 엄마는 완전히 믿고 계셨으니까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 가족들이 다 함께 이 규칙들을 지키면 우리 가족한테 큰 행운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협조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난감했어요. 거절하자니 엄마 마음이 상하실 것 같고 따르자니 너무 황당하고요. 결국 저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의외로 긍정적이더라고요. 엄마 기분이라도 맞춰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어차피 해롭진 않잖냐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남편은 미신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남편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빠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름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았거든요. 왜 갑자기 그만두냐고 물었어요.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올해가 오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대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셨대요. 오빠는 원래 카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주말마다 유명한 카페들을 찾아다니곤 했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오빠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는데 올해 1월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가 영영 사라질 거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운세 때문에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요.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운세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사실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건데 선생님 말씀이 확신을 준 거라고요. 그리고 덧붙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오빠 과거를 너무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5년 전에 오빠한테 있었던 일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오빠가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최소한 몇 달은 더 고민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결정했다고요. 다음 주에 사표를 낼 거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가 알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오빠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운세 엄청 믿고 계시잖냐고요. 오히려 응원해 주실 거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오빠가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는 놀라긴 하셨지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우리 가족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빠 일로 머리가 복잡한데 이번엔 언니한테서 폭탄 선언이 나왔어요. 언니가 집에 찾아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언니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평소에 남편이랑 사이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고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언니 남편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배우자가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곧 큰 배신이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고 언니랑 눈도 잘 안 마주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모르는 여자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내용이 좀 애매했는데 언니는 확신했대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저는 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오해일 수도 있다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했죠. 근데 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는데 틀릴 리가 없다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언니가 운세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는 당황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언니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 여자는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형부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언니는 안 믿더라고요. 선생님이 배신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고요. 그날 밤 언니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저는 밤새 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언니는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노트북으로 뭘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일이라고만 하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저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의가 들어왔대요. 싱가포르 지사로 가는 건데 승진도 포함돼 있고 연봉도 많이 오른다고 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얘기에 놀랐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거절했대요. 가족들 때문에 해외로 못 가겠다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남편한테 올해 큰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게 이 발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싱가포르로 가면 우리 가족이 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은이 학교는 어떡하고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것까지 다 생각했대요. 예은이는 국제학교에 보내면 되고 저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말을 꺼냈어요.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거요. 남편은 그게 우리 가족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렇게 큰 결정을 운세 하나 보고 하냐고, 우리 가족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다 결정하냐고 따졌죠?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자고.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다음 주까지 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운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지인이 미신이나 운세에 빠져서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썰어 채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가족들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번엔 딸 예은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예은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예은이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고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전학을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예은이가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올해 새로운 환경에서 큰 행운이 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운세를 믿고 학교를 옮기겠다니요. 제가 타이르려고 했는데 예은이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은이가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해진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선생님 말씀을 따르고 싶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예은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요. 저는 예은이한테 설명했어요. 운세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진짜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학교는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도 믿고 아빠도 믿고 이모도 믿는데 왜 자기는 믿으면 안 되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가족 모두가 운세를 믿고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은이한테만 믿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예은이한테 약속했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예은이가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 전체를 모아서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일요일에 친정엄마 집에 모두를 불렀어요. 엄마, 오빠, 언니, 남편, 딸 예은이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모두 운세 하나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오빠가 먼저 반박했어요. 자기는 운세 때문만이 아니라고 원래부터 생각하던 거라고요. 선생님 말씀은 그냥 확신을 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언니도 말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정확하게 맞췄다고. 그러니까 남편 얘기도 맞을 거라고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요. 엄마는 저를 타이르셨어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운명을 믿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모두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예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선생님 말씀 안 믿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재미로 듣는 건 괜찮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운세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예은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냐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저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1월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선생님이 말한 큰 결정의 순간이라는 걸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이러는 거냐고요. 아니면 불안해서 미래가 두려워서 운세라는 확신에 매달리는 거냐고요. 오빠가 대답했어요. 자기는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고요. 근데 용기가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그 용기를 줬다고요. 언니도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대요. 근데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었다고요. 선생님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고요. 남편도 고백했어요. 회사 생활이 답답했다고요. 더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가족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선생님의 운세가 정확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걸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은 그냥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역술가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기로요. 마트에 전화해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자고 했죠. 선생님은 한남동의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계셨어요.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차를 내주시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이 선생님 말씀을 너무 믿어서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알고 싶다고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주라는 게 절대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가능성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한테 하신 말씀들도 그냥 가능성이었냐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남편분한테 기회가 온다고 한 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요. 언니 남편 얘기도 마찬가지래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꼭 외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말투로 말씀하셨냐고 물었죠?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확신을 원한다고요. 애매한 얘기를 하면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사실 사주를 보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30년 동안 수천 명을 봐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대충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 선생님도 추측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그걸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인 거였죠.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혼란을 드린 것 같다고요. 저는 선생님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다들 놀라면서도 어딘가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후 며칠간 우리 가족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운세가 아니라 진짜 각자의 마음으로요. 오빠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바로 카페를 차리는 대신 1년 동안 유명 카페에서 일하면서 배우기로 했대요.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시작하겠다고요. 엄마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오빠가 확고한 계획을 세우니까 지지해 주셨어요. 운세 때문이 아니라 오빠의 진심을 보셨으니까요. 언니는 형부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렸대요. 형부가 늦게 들어온 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이었고 그 여자 동료는 정말 업무상 연락이었던 거예요.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을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수상하게 보였던 거래요. 결국 문제는 운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통 부족이었던 거죠. 지금은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남편은 해외 발령을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솔직하게 말했대요. 앞으로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고, 승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요. 회사에서도 좋게 받아들였대요. 해외는 아니어도 국내에서 새로운 팀을 맡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어요. 예은이는 학교를 옮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거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황당한 규칙들을 포기하셨어요. 노란 옷이고 붉은 천이고 다 치우셨죠.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동쪽을 향해 절하는 대신 건강을 챙기시기로 한 거예요. 저는 어땠냐고요? 저도 큰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1월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일하기 시작한 카페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을 만났대요. 그분이 오빠 실력을 높이 사서 나중에 가게를 차리면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대요. 언니는 남편이랑 관계가 좋아지면서 직장에서도 승진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잘 풀리더래요. 남편은 새로운 팀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회사에서 포상도 받았고 실력을 인정받았죠. 예은이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학교를 옮기지 않고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거죠. 저도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선생님의 운세가 맞았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하기로 결심하니까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놓쳤을 기회들을 잡게 된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세상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의 운세는 우리한테 변화의 계기를 줬어요.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든 건 우리 자신이었죠. 1월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운세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족 모임이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달이 정신없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요. 오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여전히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말을 해준 것 같다고요. 언니도 동의했어요. 만약 그날 운세를 보지 않았다면 자기는 남편이랑 문제가 있는 걸 계속 모른 척 했을 거라고요.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고요. 해외 발령은 좋은 기회였지만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잡을 기회는 아니었다고요. 예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는 예은이한테 말했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느냐라고요. 예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자기도 좋은 일이 생긴 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미술을 시작해서 정말 재밌다고요.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행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요. 며칠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트에서 또 무료 운세 이벤트를 한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 이젠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그 선생님을 만난다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비록 우리 가족을 한 달 동안 혼란에 빠뜨렸지만 덕분에 우리는 각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길을 가다가 운세 보는 곳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의 소동이 생각나면서 피식 웃음이 나와요. 우리 가족의 1월은 정말 미친 듯이 바빴어요. 운세 하나 때문에 모두가 인생을 바꾸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운세가 우리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운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세나 미신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점쟁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